지난해 발표된 2019 국가 암 등록 통계를 보면 신규 암 진료 환자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내 남성 암 4위인 전립선암 역시 2010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구화된 식습관, 고령화 인구 증가 등을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최세민 교수는 뒤늦게 전이된 상태로 전립선암을 발견할 경우 고통이 더욱 큰 만큼 50세 이후부터 관심을 가지라고 당부합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는 구조물로 소변과 정액의 통로 역할을 하는 남성의 생식기관입니다. 전립선암은 이러한 전립선 내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하며 전립선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열하고 성장하는 질환인데요. 전립선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 조직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고 주로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 다른 장기로도 전이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립선암의 위험 인자를 살펴보면 먼저 연령이 높을수록 전립선암의 위험성이 커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60대 이상이 주된 발병 연령입니다.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원인 중 하나는 식습관으로 고지방의 음식 섭취가 상대적 위험도를 2배 정도 높인다고 합니다. 또한 남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고환을 제거하면 전립선암 발생이 거의 없고 전립선암 환자도 고환을 제거하면 암이 퇴화하므로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간혹 배뇨곤란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도 배뇨곤란이 동반되기 때문에 증상으로 전립선암 여부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전립선암을 병기별로 구분해 보면 먼저 초기 단계인 1, 2기는 암세포가 전립선 내에 국한되는 국소성 전립선암이고 중기 단계인 3기는 림프절이나 다른 부위로의 전이는 없으나 암이 전립선을 벗어나는 경우인 국소진행 전립선암으로 배뇨곤란, 빈뇨, 배뇨통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이후 단계인 4기는 주위장기나 림프절, 뼈, 폐 등 다른 장기로 암세포가 퍼진 전이성 전립선암 등으로 구분하는데 극심한 뼈 통증, 운동 및 자율신경 마비, 기침과 호흡곤란 등을 보입니다. 전립선암의 5년 생존율은 약 93.9%로 위암이나 폐암, 대장암과 간암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전립선암이 진행되면 뼈로 전이를 잘하기 때문에 뼈의 통증이 발생해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전립선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50세 이상은 매년 혹은 2년마다 직장수지 검사와 전립선 특이항원, 즉 PSA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직장수지 검사에서 딱딱한 경결이 만져지거나 PSA 수치가 정상 수치인 3보다 높으면 전립선 조직 검사를 시행합니다. 조직 검사에서 전립선암으로 진단되면 영상 검사인 MRI, CT, 뼈 스캔 등을 시행해 종양의 발생 위치나 전이 등을 확인해 치료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전립선암의 치료는 진행 정도에 따라 다양한데요. 국소성 전립선암은 수술적 치료 혹은 방사선 치료가 주된 치료 방법이 되며 경우에 따라 호르몬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국소 진행 전립선암에서는 호르몬 치료와 방사선 치료 병행이 주된 치료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국소성 전립선암과 국소 진행 전립선암에서는 로봇 수술이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로봇 수술은 시야가 3차원 입체 영상으로 10배 이상 확대되기 때문에 전립선암처럼 좁은 골반 내에서 수술할 때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며 전립선 주변의 성기능 관련 신경과 요도 관력근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 시 타장기 전이가 있는 전이성 전립선암에서는 로봇 수술을 권하지 않으며 호르몬 치료를 근간으로 항암 치료 혹은 남성 호르몬 수용체 표적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치료 중 재발할 경우에는 약제를 변경하며 주기적인 경과 관찰을 합니다. 전립선암은 명확한 원인이 없고 진행될 때까지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꾸준한 추적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PSA는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수치가 3 미만일 때 정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환자는 PSA가 25.6이기 때문에 전립선암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곳으로 전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MRI와 뼈 스캔을 시행하였습니다. 전립선의 우측 기저부와 말초대에서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우측 정낭 침범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 어두운 곳이 지금 소변이고요. 회색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방광으로 전립선암이 전이된 소변입니다. 임파선 쪽에도 전이가 된 부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우측에 네 번째 늑골인데 여기 전이 소견이 관찰되고요. 여기 머리 끝에 이제 약간 검게 보이는 부분 관찰됩니다. 이 우측 두개골인데 두개골에도 전이 소견이 관찰되고 국소성 전립선암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로봇 전립선 적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전에는 로봇이 없었기 때문에 복강경으로 수술했는데 로봇이 있으면 그 구멍에 로봇이 들어가서 수술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정밀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방사선 치료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서 남성 호르몬 수용체 표적 치료와 호르몬 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하니 PSA가 0.01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립선 암이 방광을 침범한 부분이 거의 사라졌고 림프절 침범 소견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뼈 스캔에서도 뼈 전이 소견은 더 이상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립선암이 뼈로 전이되면 심한 통증으로 인해 강한 진통제를 사용하게 되고 전이된 뼈가 약해져 골절 발생 위험이 있어 빠른 치료가 강조됩니다. 전립선암은 전이와 재발의 위험이 큰 질환으로 전이될 수 있는 장기도 다양합니다. 특히 전립선암이 뼈로 전이되는 비율은 약 80%에 달하는데 실제 뼈 전이를 동반한 전립선암 환자의 1년 이내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약 4.7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립선암 수술적 치료 후 재발이나 전이되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항암 치료 등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수술적 치료 후에는 요실금과 발기부전 등 만성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요실금은 수술 후 6개월 내에 90%의 환자가 호전됩니다. 초기에는 혈관신경 보존 술식을 시행하면 발기부전을 줄일 수 있으나 초기가 아니면 재발률이 높아 시행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또한 방사선 치료 후 방사선 노출로 인한 일시적인 배뇨곤란, 방광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호르몬 치료 후에는 피로감, 안면 홍조, 골다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발병 부위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의 이행대에서 잘 나타나고 전립선암은 말초대에서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암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50세가 넘으면 전립선암 선별검사가 필요합니다. 한국인은 50세부터 전립선암이 발생하고 60세에 크게 발병하고 있어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혹은 2년마다 전립선 특이항원, 즉 PSA 검사, 직장수지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둘째, 고지방 식품을 줄이고 금연해야 합니다. 고지방 식이는
전립선암 위험을 2배 정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지방을 적게 섭취하는 것이 전립선암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또한 흡연은 모든 암의 위험 요인으로 전립선암도 예외는 아닙니다. 셋째, 전립선암이 진단됐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진행이 비교적 느린 암으로 알려져 있고 치료 방법도 다양한 데다 계속해서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 진단에 낙심하기보다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치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전립선암 환자 2명 중 1명은 3기 이후 발견되는 만큼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전립선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전 국민의 비대면 주치의, 건강 좋은 날 플러스.